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번 주 사실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좀 변동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했다가 금요일장은 정말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좀 출렁임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조금 굳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희 방송 히든 종목 지난주에 3전 닉스를 주셨단 말이죠. 네, 이 맞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15% 이상씩 급등세를 보였죠. 사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투톱을 주신 거는 처음인데 네. 기가 막힌 자리에서 또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주시는 분 어떤 분인지 일단 자기소개부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서 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뭐 한 주간 많이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셨다면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다라는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맨날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오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스페이스 X 상장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했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논리가 좀 있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상식을 따른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만 잠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제도권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이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과 그런 것들이 최근의 시장에 녹아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히든 종목입니다. 사실 그 전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다라는 그러한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공포를 이용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식에서 찾는 다음 주 히든 종목. 이 상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시장 코스닥 코스피 다 움직이고 있지 않은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는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매매한 거는 이 ETF를 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몇 종목들 일부 종목 교체를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를 매매를 했는데 잘 보시면 일단은 뭐 이 본주를 매매하느냐 혹은 레버리지를 매매하느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타이거, 뭐 코덱스, 타이거, 뭐 플러스, 뭐 에이스 다 많이 있는데 어떤 보수와 그 다음에 어떤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타이거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봤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타이거, SK 하이닉스 이 매매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수익 전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했고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첫날은 SK 하이닉스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6월 8일이지만 이건 6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삼성전자까지 같이 매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실전 매매를 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이 했어요. 지금 6월 8일 날 이날 매수를 했죠. 사실 이날 올랐다가 좀 빠져서 사실 아쉬웠어요. 좀 고점 좀 팔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눌림을 보여줬을 때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어제 급등에 일단은 매도. 깔끔하게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 첫날은 안 했어요. 왜냐? 하이닉스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매도.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러한 박스권 매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제 와서 매매했는지, 물론 제가 다른 종목 처음에 작년에 말씀드렸죠. 근데 뭐 그거를 논하기 전에 최근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여기 40이 써 있어요. 40. 이게 뭐냐? 신기하게 이 종목은요. 한 40일 동안 이렇게 횡보 구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횡보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 그다음에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과 급락이 나오면, 특히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의 급락을 보여주느냐,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3% 정도의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딱 보시면 여기에 18,000원대 구간이 뭐냐, 180만 원대 구간이 뭐냐, 바로 한 마이너스 23%에서 27, 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하락, 상승, 그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 하락, 아마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이게 바로 뭐 300만 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보여줬던 약 40일 동안의 이러한 상승과 하락, 그 횡보 구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러한 구간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종가에 일부 1차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또 내일 근데 바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추가로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장에, 그러면은 이 조정 구간이 약간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또 매매하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이제는 좀 제가 좀 솔직히 늦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늦었다는 인정하지만 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거는 좀 나쁘다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의 어떤 저의 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저와 똑같이 매매하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도 한 40일 정도 돼요. 뭐 100%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이 대부분 한 40일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길었죠. 한 45일 정도. 그런데 평균적으로 40일이라는 거는 약 2달간의, 왜냐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날들은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월에. 그래서 약 2달간의 어떤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혹은 뭐 하락 이런 부분들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가 왜 2026년 3월이라고 했냐면은 제가 다시 이 방송에 복귀한 시기가 3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5개월 정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3월에 나왔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뭐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전체 다가 뭐냐면 바로 AI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개별 종목군 정도로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도 일단 뭐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적게는 뭐 27%인데, 근데 이거 말씀드리는 거 언제입니까? 5월 30일이에요. 그렇죠? 5월 30일에 LG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27%, 그리고 한 보름 전에 말씀드렸던 LG CNS 같은 경우는 무려 93%. 그런데 최근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군에서만 정말 내가 어떤 종목을 할지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내에서 많이 빠지신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저와 함께하고 공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 1년 전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게 약 3개월, 한 2, 3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약간의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단으로 가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내가 발굴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 즉 1년 동안인데 지금 딱 보시면 이게 6월 7일이니까 작년 6월 7일이니까 거의 딱 한 달이죠. 거의 1년이죠. 그리고 나서 약 1년 동안에 보시면 무려 876%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월 17일 날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 3월 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0%.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언제 좀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 갈 놈들은 가게 됩니다. 특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 PIM이 제가 5월 7일 날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 방송이 8월 달 하반이었거든요. 8월 달 하반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체적인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로봇이 어떠한 그 흐름을 가지고 갈 때 크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종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하지만 바로 안 가더라도 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언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지난 7월 달이죠. 7월 달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무려 450%.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양자 쪽 관련해서 작년이 양자 관련해서 한 9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0년인가? 그래서 ICK 말씀드렸고 최근에 그렇죠? 이 종목 보시면 이거는 또 5월 달, 이건 또 5월 27일, 5월 28일 이렇게 정말 저는 꾸준하게 물론 그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흐름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흐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즉 그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딱 이슈와 수급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방송 지난주 종목으로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게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였죠. 이 두 개 종목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시총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종목 모두 다 15%에서 25% 이상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제시해 주셨던 시점이 미국장이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모두가 빠질 때 잡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실천에 옮기셔서 상승률을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했다라는 거 앞서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도 저희 전문가님과 좀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작년 이맘때쯤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거의 900% 육박하는 상승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전닉스 10만 원대에서 혹은 100만 원 이하에서 사지 못해서 배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단어가 변동성이라는 네네네. 단어였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사이드카라는 말을 진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진단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6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 횟수가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했을 때는 이게 37회였어요. 근데 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13번, 매도 사이드카 12번, 그리고 코스닥 9번, 매도 4번. 그러니까는 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 선물 거래가 5% 이상 변동이 있었을 때 거래가 정지되는 걸 말하고요.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중단되는 20분 동안 중단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4월, 3월 4일, 3월 9일, 6월 8일 바로 3회 그리고 코스닥은 3월 4일, 6월 8일 그래서 2회 그래서 총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크 뭐 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한번 근 2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사이드가 연간 발동 횟수는요, 가장 많았던 데가 2008년인데 이때는 금융위기였어요. 그렇죠?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때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바로 하방,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벌써 한 반밖에 지나지 않는데 한 25회가 나왔죠. 그런데 올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급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약 반이죠.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1회가 더 많잖아요. 13회가 상승, 12회가 하락이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막 가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보면 가슴에 대고 하시면 막 초음파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와줬고 2008년에는 그냥 쭉쭉쭉쭉쭉 빠지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01년과 2026년 중 14개년도 한 14년 정도만 나온 거예요. 특히 2005년, 2006년, 2012년부터 19년, 그리고 2021년, 23년은 아예 사이트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최근에 빈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9회 중 3회가 우리나라 지금 2026년에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루 기준 사상 최대 낙폭은 또 올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월평균 50% 대비해서도 더 많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14개년은 사이드카가 0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장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다. 물론 운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사상 초유의 양방향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또 보시면 어저께도 갑자기 시장이 또 빠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ETF나 파생시장 이런 웩도덕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건데 선물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루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신용에 대한 뭐 이자나 이런 걸 좀 더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거는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좀 대탕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뉴스에는 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가 이자를 주고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주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거의 종가 무렵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추가로 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대금, 파생시장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 이 변동성은 아마 뒤에서 말씀드린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뭐가 더 늘어났다? 바로 매력도, 즉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왔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최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와, 이렇게 많이 빠질까? 지수와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ADR이라고 하는 거는 ADR 이게 뭐냐면요. 전체 종목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돼 있어서 70 이하는 시장에서 너무나 과매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120은 과매수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팬데믹 코로나 때가 40.24%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최근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47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디 나가서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 거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때에 그런 하락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조금 올라서 65예요. 아직도 과매도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만 그러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완전히 그렇죠? 최근 저점이 6월 2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는 거예요. 더 빠지고 최근에 올라와서 60.56%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과매도, 물론 이 과매도가 종목이 저평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것이지 종목이 뭐 다 저평가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가격대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국내 시장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러면 최근에 바로 금요일 저는 여러분들한테 8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그 종목을 이 시장을 아마 방송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미국은 좀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중동 휴전 기대감도 있었고 이제 스위스에서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근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가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매크로로 봤을 때는 뭐 FOMC나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주에 뭐 나오겠죠. 근데 아마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메가기업 이벤트, 바로 스페이스X죠. 여러분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요 관련해서 19% 급등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조 달러 뭐 그리고 기간 우주상공에서 뭐 자본 이동 발생했다. 뭐 이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뭐 S&P는 뭐 7,850까지 강세할 거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 메모리 쪽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또 좀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은 뭐 스페이스X는 공모가가 135달러였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175인가까지 갔다가 일단은 169%로 끝났는데 약 19% 끝났죠. 그래서 일단은 그 대형 이벤트가 끝났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집어넣고 거기 관련해서 주식을 내가 공모한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모를 받았으니까 내가 증거금으로 낸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뭘 사겠습니까? 바로 다른 종목군들 빠진 거 사겠죠. 그러면 전체 종목군들 일단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물론 FOMC 이벤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의 어떤 반등에 더 초점을 둔다. 왜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뭐 MSCI 이거는 뭐
좀 너무 과하게 상승했으니까 약간 하락을 했지만 이 야간 선물을 보시면 2.49% 끝났거든요. 이런 게 뭐냐라는 거는 바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당연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됐던 또 종목군들 또 있을 거니까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유가 하락,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해서 저는 다음 주 시장은 지난주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상 초유의 양방향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하기에 조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시장 과매도 수준에 있다고 하죠. 즉 충분히 상승 여력, 상승룸 남아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한 가운데 다음 주 시장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 좀 돈복사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진검승부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양방향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전문가님의 진짜 실력 발휘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지난주에 삼성닉스로 화려하게 또 상승률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이번 주 변동성 정말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정말 좋은 자리에서 포착을 할 수 있었던 비법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내가 주식 천재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정말 바보 같기도 하고, 막 그러한 굉장히, 저는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뭐 종목에 대한 것도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거 뭐 대박주를 뭐 찾거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오늘 제가 어떻게 투자를 연결시킬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바로 이 상식에서, 그렇죠? 커먼 센스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뭐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한테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요건 제가 그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그럼 맛집을 찾으러 가는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새로운 맛집을 찾으러 가는 것보다 기존에 어떤 이런 횟수가 더 많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은 뭐 괜찮겠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여전히 좋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익숙함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돌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게 성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에 막 어떠한 것을 막
종목을 찾는 거에서는 저는 지금은 막 너무 열심히 하진 않아요. 예, 이미 종목은 다 찾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종목군에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만 지금 종목에 대한 흐름을 결정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는 뭐 고백을 하자면, 예, 저는 바이오 쪽에 굉장히 어떤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김정은보다 더 많이 욕을 먹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은 먹더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주식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한번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면 운과 실력의 방정식이라는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그렇죠? 그분의 책인데, 이 투자 전략가가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정말 운인가 실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어떤 거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과정과 우연한 결과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해피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원칙 없이 몰빵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를 친 투자자. 와, 이건 개꿀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그렇죠? 완전 개꿀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좀 이런 나쁜 과정과 우연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이때를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카지노나 이런 거 봤을 때 비기니스 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기니스 럭이라는 거는 초보 투자자가 우연히 카지노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뭐 바카라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블랙넷을 뭐 했는데 거기서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했던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털리는 건 저 자신뿐이겠지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운과 실력의 차이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카지노랑 복권은 100% 운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는 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성과는 운이 지배를 할 수 있어요. 마이클 모브신이 말하는 게 단기 성과는 운이 지배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러한 계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기 성과일 때는 운이 지배를 하지만 장기 성과일 때는 바로 실력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결국에 이거는 못 놓잖아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력의 역설은 운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걸 보세요.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물론 단기 성과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횟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바로 이 실력이 더 된다. 물론 운도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성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런 독이 든 성배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은요, 굉장히 단기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전날 뭐 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1억 정말 속된 말로 때리고 그 다음날 7, 8% 오르면 2억 때렸는데 7%는 1,400만 원 딱 먹는 거죠. 그렇죠? 5억 때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전날 120억, 뭐 10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배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 10억 먹었습니다. 뭐 이러한 자극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젖어들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마시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몇 번의 성공 이런 것들을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착취는 운의 구간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실력. 예전에 2000년도 때 IT 버블 때 물론 전체적으로 돈 번 사람은 적었으나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극단의 끝, 그렇죠? 이 극단의 끝은 평균 회계적으로 간다. 과열된 급등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간값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포에 질린 과매도권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겠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러한 구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평균 회귀로 저는 회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약바이오 포션이 좀 크다라고 해서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입니다. 제가 왜 뭐 그 해당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이 종목이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전혀 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뭐 언론이나 뭐 내용들이나 그렇죠? 비단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참여자들을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격은 왜곡되어 있고 가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격과 가치가 굉장히 괴리도가 높은 시장인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너무나 극단으로만 치닫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의 변화를 전략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자. 자, 지금 보시면 요 급락장에도 있어서 급락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 그냥 빠졌던 종목이 다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는 내가 매수하고 바이앤홀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박스권에서는 뭐다?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동성 상세 시장에서는 뭐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약간의 어떤 그 전략의 미스라는 거는 물론 유동성 장세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떠한 그 좀 제가 좀 고집 좀 있습니다. 고집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워낙 크게 수익 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 들어왔으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전략의 실패로는 오인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하는데 난 지금 막 주식시장 들어와서 돈 많이 버는데 전문가들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결과 편향의 다른 해석을 한번 보자라는 거면요. 아마추어들은요. 수익 발생하면 내가 잘해서 한 거다. 손실 발생하면 뭐 시장 탓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는 실패자다. 뭐 이런 자기 괴리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수익 나면은 레버리지 풀 매수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돈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요. 딱 두세 번만 미스하잖아요. 그럼 번 거 7, 80% 그대로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또 연성호 손실은 뭐 계속해서 복수. 이 복수한다. 지금 내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못 먹었기 때문에 나는 LG전자를 먹어야겠다. 혹은 나는 현대차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 SDS. 그러니까는 최근에 급락됐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손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팔고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잘못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30~40%는 그냥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먹고 있는 게 지금 아마추어들의 어떤 반응이지만 사실 저는 주가가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는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 내용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해석이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외부적인 상황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나 급락장이나 어떤 횡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는 기다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정의 원칙이 맞는지를 복기를 하고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결국에는 평균 회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저의 그 어떠한 그 심지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면서 저는 저의 어떤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박이 아닌 끝없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운으로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두세 번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실수됐을 때는 그때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욕심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겸손하는. 근데 제 방송 보시면 저는 사실 뭐 제가 잘했다고 하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 저는 워낙 많은 시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지. 뭐 내가 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어떤 부분으로 시장을 대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저희 삼전 닉스를 또 알려주셨는데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에서도 이 두 개 종목 모두 다 15% 이상, 2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었던 비법,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시장의 심리까지 파악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리고 또 운이 아닌 실력을 겸비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우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 종목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번 주 히든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어저께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들 아무도 지금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봤습니다. Next starts now. 그렇죠? 이게 바로 현대차의 아틀란스. 그렇죠? 그게 지금 아마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수그러졌지만 우리 어저께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월드컵의 분위기가 좀 살아났고요.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좀 움직이면서 갑자기 치고 나간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전 자동차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이거는 뭐 자동차가 아닌 로봇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 로봇이 지금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중심으로 안으로 거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젠슨항 이벤트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차이 실현과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저는 월요일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HL 만도예요. 사실 HL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동차 쪽에서의 그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HL 만도가 액추에이터 시장에 또 진출하잖아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가 어저께 그 HL 만도 관련해서 보고서도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상한가가 어떤 상한가냐면 최근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또 뭐 지배구조나 이런 것까지 엮여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인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얘는 크게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박스권에서의 어떤 돌파가 나올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고가권이잖아요. 최근에 고가가 바로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월요일은 빠지든 오르든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왔다는 거는 적어도 앞전에 있는 이 구간을 넘어선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이러한 박스권을 다음과 같이 상한가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HL 만도가 그동안 계속해서 저는 이쪽에 로봇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요, 현대차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야간 선물이 2.49% 올랐다는 거는 MSCI보다 더 올랐다는 것은 뭐다? 대형주 단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쌍보고나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뭐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신용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면 되는데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 시장의 의심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구간이 바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물론 이렇게 살짝 눌릴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으나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서의 현대차가 보여주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은요, HL만도와 현대차였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호흡하면서 조금 더 촘촘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타점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꾸려봤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